안녕하세요. 36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딸 하나 키우는 엄마고요. 전업으로 살림하고 육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딸 서아는 이제 5살인데 낯도 많이 가리고 겁도 많아요. 그런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처음엔 참 걱정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땐 그렇게 보였죠. 겉으로는 따뜻하고 아이한테도 잘해주는 척 했으니까요. 처음엔 그 사람이 저희 남편한테까지 예의를 갖춰주니까 그저 좋은 선생님이다, 감사한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절이 다 계획된 접근이었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뺏기 위해 일부러 다정하게 굴었던 거였죠.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남편이 아이 하원 데리러 가는 날이 많아진 뒤부터였어요. 그 전까진 제가 늘 데리러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퇴근길에 간다며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은요. 늦은 시간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고 바로 받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흐트러진 여자였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현수 씨 데리러 와요. 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어떤 여자가 술 마시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고. 전 너무 놀랐지만 남편은 진짜 당황한 얼굴로 이건 오해받기 싫다며 회사 여자 동기인데 인사불성 상태로 전화 온 거라고 아무 감정 없고 모른 척하기 그러니 그냥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섰고 저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그날 이후였어요. 남편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한 게 늘 지쳐서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기분이 좋아 보이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웃으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서아가 말했어요. 아빠는 요즘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해. 그 말 들었을 때도 전 그냥 둘이 연락할 일 있겠지. 아이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이 있어서 외출했을 때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아가 담임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길래 오늘 저녁 선생님 초대해도 되지.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가 좋아한다는 말에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민정 선생님이 주방에 서서 남편이랑 둘이 웃고 있었어요. 서아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 서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내 인형 찢었어. 전 깜짝 놀라서 인형을 보니 진짜로 아이가 늘 아끼던 인형 귀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처음엔 아이가 잘못 봤나, 장난치다가 찢어졌나 싶었는데 서아가 계속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인형 미워서 찢었어. 내가 봤어.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게 설마 그날 밤 전화가 아니야 아닐 거야.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민정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아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가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원래 서아가 좋아하던 미술 시간이나 동화 시간에도 전처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무렵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어디냐고 물으면 항상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도 이상해서 하루는 일부러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에 맞춰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죠. 민정 선생님이 서아 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남편을 보고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더니 서아를 남편에게 안기고 자연스럽게 팔을 남편 팔에 스치듯 얹는 그 모습. 서아는 엄마 하고 달려왔고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무심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저 그쪽 가정이 너무 화목해 보여서요. 그런 남자면 꼬셔지나 친구들이랑 장난 삼아 내기했어요. 근데 진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뚝 하고 꺼지는 줄 알았어요. 이 인간들이 우리 애한테까지 접근해서 그 더러운 장난질을 했단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데 정작 목에선 말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걸 비웃듯 덧붙였어요. 근데요, 지연 씨는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남편분 원래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 여자들이 제일 꼬시기 쉬운 타입이에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나중엔 좀 재밌어졌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은 이 여자를 완벽하게 끝장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무슨 소리야 하며 부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니까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분노를 누르며 물었어요. 서아는? 우리 애한텐? 진심이었어?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서아한테 좀 차갑게 대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그땐 몰랐어.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이가 상처받았고 우리 가족은 깨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SNS 계정이며 예전 근무지, 후배 교사들 소문까지. 그리고 충격적인 걸 알게 됐죠. 그 여자는 이전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조용히 사직한 전력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아이들을 위한다며 웃고 실제로는 학부모를 이용해서 자기 즐길 거리 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땐 이미 저희는 별거 중이었고 남편도 그 여자랑은 손을 뗐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말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어린이집에 잠시 맡길 수 없을까 싶어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민정쌤은 지금 휴가 중이세요. 그분 사직서도 내셨고요. 요즘 좀 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 듣고 무릎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도망친다는 게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 아이를 건드렸고 가정을 장난으로 망가뜨렸고 거짓말로 날 조롱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 여자의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명은 밝히지 않고 캡처만 해서 엄마들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혹시 이 선생님 아시나요? 우리의 담임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날 밤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우리 애도 맡았었는데요. 그때도 남자 학부모랑 이상한 소문 있었어요. 뭔가 불쾌했는데 내가 예민한 줄 알았네요. 진짜 조심하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명은 비슷한 피해를 말했고 그중 한 분은 실제로 아이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그걸 캡처해서 정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별명과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얼굴과 지역 정보는 확실히 드러났죠. 몇 시간 만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명예훼손이야. 당장 내리세요. 아니면 고소할 거예요. 저는 일주일 후에 사진을 내렸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결국 벌금 500만 원 처벌받았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억울했어요. 그 여자 사진 퍼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고 어린이집 계열 쪽에서도 손절당해서 결국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업계에서 다시는 교사로 일 못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사진 한 장으로 정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죠. 벌금 통지서 받고 돌아오는 길. 속은 후련했는데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내가 지킨 건 아이 하나였지만 잃은 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남편. 그 인간은 아직도 이 모든 게 단순한 실수라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만나서 말했어요. 당신 그 여자가 애를 싫어한 거 알고 있었지. 근데도 식사 초대하고 내가 집에 없을 때 들여보냈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몰랐어. 그땐 진짜 그냥 서아가 좋아하니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 줄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 애 인형 찍고 밤에 술 먹고 연락하고 남편이랑 몰래 연애해요? 그 순간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지연아. 근데 그 말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이미 난 다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됐고 가정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우린 결국 협의 이혼으로 정리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왔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면접 교섭만 받아갔어요. 서아는 아빠를 처음엔 보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바꿨어요. 그녀의 그림자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공간은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 처음 맞는 서아 생일이었어요. 아이한텐 최대한 웃어주려 했지만 그날따라 아이가 문득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옛날 선생님은 어디 갔어? 전 그냥 말했어요. 다른 동네로 갔단다. 이제는 서아를 아껴주는 좋은 선생님이랑 지내면 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꺼림칙한 듯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인형 귀가 찢어졌던 그 인형. 제가 꿰매서 다시 준 거예요. 한쪽 귀는 어긋났지만 서아는 여전히 그걸 꼭 껴안고 자요. 상처가 남았다는 증거처럼요. 가끔 그 인형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한때는 가정이라 부를 수 있었던 곳,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믿고 맡겼던 선생님.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데엔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어요. 저 술 마셨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남편은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했고 그 여자는 그냥 게임처럼 즐겼고 결과는 제 아이가 상처를 입었고 저는 이혼녀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달까. 이젠 어떤 웃음이 진짜고 어떤 다정함이 가짜인지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가족을, 내 아이를 아무한테도 쉽게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였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그녀 얘기가 또 돌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 학원에서 잠깐 보조교사 일을 하려 했나 봐요. 근데 예전 사진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도 바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내가 올렸던 그 얼굴. 이미 지웠지만 사람들 기억엔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게 그녀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시작한 거죠. 남편도 뒤늦게 벌금은 내가 낼게 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벌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다시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부모를 상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됐어요. 서아는 지금 새로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적응 못하는 듯 했지만 이젠 그 선생님과 진짜로 잘 지내고 있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 여전히 이혼녀고 남편은 간간히 면접교섭일에만 찾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느껴요. 저 사람은 절대 진심으로 나를 지키려 했던 게 아니었구나. 지금은요. 가끔 혼자 있는 밤에 창밖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이런 말해요. 잘 버텼다. 진짜 잘 끝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니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우리 다시 잘 안 될까?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한때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내가 이젠 저런 말 한마디에도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난 너랑 다시 잘 지낼 생각 없어. 우리가 깨진 건 그냥 여자 때문이 아니야. 너무 쉽게 흔들렸고, 너무 쉽게 포기했고, 무엇보다 아이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했잖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이제 전 아이랑 둘이 살아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편해요.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애매한 웃음 뒤에 숨은 진심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여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가겠죠. 아마도 다시는 어린이집 같은 곳엔 못 들어갈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얼굴이 퍼졌고, 누군가는 그녀를 계속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다시는 누군가 내 가족에게 손을 대려 하면 이번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서아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선생님은 나 싫어했어?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지만 전 최대한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었어. 진짜 선생님은 아이를 아끼는 사람이야. 지금 너 보살펴주는 선생님처럼 말이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외도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엔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남편은 이젠 그냥 저에겐 손님이에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요. 매일 새벽 서아가 잘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스스로 다짐해요. 다시는 누구도 우리 아이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못하게, 누구도 우리 가족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어요. 장난 삼아 시작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은 장난이 아니었어. 넌 지금도 누군가의 경고로 남았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아무도 너 같은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게.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겉으로 다정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단순히 나쁜 연인, 나쁜 교사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린 폭력이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짜 웃음으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